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젯밤에 이런 하락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잘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많이 지수가 하락하긴 했는데요. 막상 좀 내용을 뜯어보면은 혼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금융시장이 어젯밤 이렇게 증시는 하락을 네, 그 주요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좀 금융시장이 혼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혼조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어떤 논리로 깔끔하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게 어젯밤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이제 시원하게 그냥 방향성을 보여주다가 또 며칠 동안 시원하게 방향성을 보여주다가 어젯밤 다시 또 극심하게 또 혼란한 모습이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다시 혼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장차 이게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혹은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한 번 더 전환될 수 있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일단 경제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너무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젯밤에 호재이자 악재로 복합적으로 시장을 좀 작용을 했습니다. GDP 예상치가 4.3이었는데 4.9 나왔죠.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사실 GDP가 너무나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전부터 등장을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고용지표가 튼튼했고 또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리테일 세일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고용지표 거의 예상치의 2배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또 그리고 이거 뭡니까 리테일 세일즈 이런 것도 거의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GDP가 꺾이는 걸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은 이런 거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GDP가 예상치보다 너무나 잘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2배를 넘는데 이런 생각을 살짝은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실제적으로 숫자로 확인을 했다. 정말 대단했다라는 게 어젯밤에 일단 저의 느낌입니다. 야, 미국은 정말 튼튼하구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평상시의 관점이라면 그거죠. 미국 경제가 너무나 튼튼하다라는 것은 금리가 상승을 하는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은 증시에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메인 논리이긴 한데요. 이게 주된 논리이긴 한데 어젯밤에는 근데 오히려 이 GDP가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떨어졌다. 근데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다. 이 정말 혼란하다. 정말 혼란하다, 혼조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논리로만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하여튼 GDP, 미국 경제는 너무 튼튼하다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도 있었는데요. 금리 동결했습니다. 금리가 동결한 것이 어젯밤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데에 또 영향을 일부 미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7년물 국채 입찰이 특히 있었는데 7년물 국채 입찰이 응찰률이 양호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은 응찰이 좀 부진해가지고 제대로 물량을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리가 좀 크게 오르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인 거는 어젯밤 7년물 국채 금리는 7년물 국채 입찰은 비교적 좀 응찰이 좀 양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잘 소화해서 어젯밤 금리가 떨어지는데 또 일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명확하게 딱 어떤 깔끔한 답이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좀 혼란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조하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일본 CPI는 일본 물가 지표는 조금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그죠? 일본도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도 YCC를 조정한다, 일본도 긴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본까지 이런 YCC를 좀 조정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 전 세계 주요국들은 다 이제 본격적인 긴축의 흐름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 내용이 있었다.
일부는 금리를 굉장히 크게 상승시킬 요인이었으나 뭐 선반영 된 척하고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일부는 뭐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들도 있었다. 네, 굉장히 혼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건 사실 하루 이틀쯤 된 뉴스이긴 한데 미국 하원 의장 새로 뽑혔죠. 트럼프의 친한 트럼프파가 하원 의장 자리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부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데에 일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친 바이든파가 하원 의장 자리를 먹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바이든 쪽이 아니고 트럼프 쪽이 당선이 됐으면 일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조금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이게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보면은 사실 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고 해야 되나,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 참 어쨌든 혼조합니다. 이 보시면 나스닥 1.7%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나스닥 1.7% 빠진 것 치고는 근데 이 전체 시장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한 종목 수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하락 종목 수 비중이 51%, 상승 종목 수 비중이 44%. 적자는 종목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은 정말 혼조했습니다. 진한 빨간색과 진한 초록색이 공존하는 아주 그냥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GDP가 좋다는데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겠지라는 뭐 그런 생각 때문인지 일단은 뭐 러셀 지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한 초록색이 들어오기도 했죠. 어젯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빠진 거는 IT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빅테크가 많이 빠진 거는 역시 어제 아침에 발표됐던 메타의 실적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메타가 어제 몇 프로 빠졌나요? 메타가 어제 5% 넘게 빠졌으니까 IT 빅테크의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여러 가지 실적들의 여러 가지 IT 빅테크 기업들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쭉쭉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구글이라든가 얘네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조금 전에 발표된 아마존 실적은 제법 양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시간 외에서 5%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밤은 이런 흐름이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지금은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하긴 했는데 아마존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가요. 아마존 실적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 선물 시장 상승하고 있고요. 그죠? 또 우리 한국 증시도 상승 중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약하긴 하지만요. 지금은 아마존 실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어젯밤 이야기로 좀 돌아가자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혼조했다. IT 빅테크만 골라서 많이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들 중에서 그 IT 빅테크 뭐 혹은 뭐 메가캡 7이라고 하는 그 주요 7종목 그죠?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또 뭐 있죠? 엔비디아 뭐 이런 IT 빅테크 IT 빅테크 굉장히 시가총액 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대표 친구들. 얘네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S&P에서 혹은 뭐 미국 전체 증시에서 이 시가총액 비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데이터를요. 다시 찾지 못해갖고 그냥 제가 말로만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 차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쭉 올라와가지고 21년인가 22년 초에 이 증시가 피크 찍을 때 29%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29%를 한번 찍고 거의 한 1년간 증시가 빠지면서 이 비중이 쭉 내려왔었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 비중이 쭉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전고점 레벨 다시 29%까지 한번 터치를 했었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다시 못 찾아서 지금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다시 IT 빅테크의 비중이 높아졌던 거는 이게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IT 빅테크가 잘 버텼기 때문에 이 비중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왔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해소가 되는지 살펴보자. 다양한 패턴으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소형 종목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IT 빅테크만 공격적으로 빠지면서 이게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내려오긴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오나 살펴보자라고 일단 우리가 좀 잘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빅테크만 이번 주에 좀 쏙쏙쏙 골라서 좀 빠지고 있죠. 이번 주에 IT 빅테크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됐는데 얘네만 좀 집중적으로 좀 더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비중이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을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역시 역사는 이런 건 또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빅테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나스닥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약한, 어쩌면 대장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아직 이게 뭐 추세적으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게 어젯밤에 좀 그런 모습을 좀 어젯밤에 좀 그런 모습이 좀 유달리 눈에 띄길래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신나게 빠졌다. 그런데 굉장히 혼조하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젯밤 있었던 일들은 좀 명확하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금리 볼게요. 금리도 사실 보시면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그렇게 좋았는데 금리가 떨어졌다. 약간 좀 이미 저기 GDP가 좋을 걸 알고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미 GDP가 좋을 걸 알고 미리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막상 GDP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금리가 떨어졌다는데 증시가 더 떨어졌다라는 건, 특히 IT 빅테크가 떨어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조하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세, 하락세의 어떤 이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국채금리가 5%를 결과적으로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단기 쌍고점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채권 투자에 좀 비교적 든든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젯밤 한 건 뭐냐면은 5%가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었다면은 어젯밤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하면서 좀 중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채권 투자의 근거가 조금 더 든든해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든든해진 거예요. 물론 상승세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여전히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이건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젯밤 하락은 급격한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겠다라는 의지가 아니고, 이 보시면 조정을 좀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8이 중요한 자리죠. 4.8이 붕괴가 되면 그나마 어떤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아직 4.8 붕괴된 것도 아니고 4.8 지키고 5.0은 못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일단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자세한 어떤 기술적인 패턴을 따지자면 뭐 삼각 수렴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삼각 수렴형이나 박스권이나 뭐 그다지 뭐 지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지표를 앞두고 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빠졌다. 그러나 이건 혼조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5%를 지금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버티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채권 투자,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것도 유효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쪽 의견도 유효하다, 저쪽 의견도 유효하다. 그건 뭐냐? 좀 혼란한 구간인 거라는 겁니다. 혼란한 구간. 이런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혼란한 구간에서는 위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인 겁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저의 생각은, 저는 일단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금리가 거의 고점은 이 정도 움직임이면 거의 이제 고점은 거의 어떤 그 상승의 끝자락에 와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어떤 고점 부근에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슈팅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팅이. 본격적인 진짜 강력한 슈팅 한 방이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확실히 5% 부근대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구나.
거의 다 왔구나. 금리의 상승세가 거의 다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은 남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 방이 근데 이게 이 지난 몇 년간의 이 금리 상승세를 끝내는 슈팅성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근데 그 슈팅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슈팅 파동은 5.5가 끝이 될지 6이 끝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일시적인 패닉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지금 채권 투자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나 아직 이 금리의 고점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는 계속 유효합니다.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2년물 금리도 뭐 떨어지고 있고, 그죠? 2년물 금리도 뭐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 올라갈 그럴 모양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혼조하긴 혼조한데, 이제 보시면 다중고점형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중고점형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2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방향성 일단 위로는 못 간다라는 게 거의 뭐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쭉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자면요. 어젯밤 IT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지면서, 특히 애플이 좀 심하게 빠지면서, 애플이 이제 하나의 파동으로 어떤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 연장, 하락 추세 강화 그런 의지를, 그런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죽어가는구나. 물론 뭐 그 전부터 하락 추세였는데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거 보니까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게 저점을 낮추고 있긴 한데, 그냥 이 적당히 지금 이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저점이 한번 확 낮아지면서 이 하락의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가팔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이제 오늘 밤에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어떤 하락 추세 강화, 일단 난 더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겠어 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던 이 하락 파동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애플이 빠지니까 뭐 나스닥도 빠졌겠죠. 하여튼 어젯밤에는 IT 빅테크만 골라서 빠지는 재밌는 장이었다. 참 구경하기 힘든 그런 장인데, 그만큼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S&P부터 좀 하나씩 보자면요. 한 파동으로 잘 빠지고 있다. 그죠? 한 파동으로 잘 빠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지금 이까지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강력한 매도세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뭐 파동을 따지자면 뭐 여기서부터 따져갖고 뭐 요렇게 해서 뭐 어떤 이제 하락 N자가 거의 다 완성돼 간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뭐 해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잘 빠져간다 이런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젯밤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좀 본격적인 좀 단기 언더슈팅, 뭐 그런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도 좀 평상시는 아닌 거예요. 이제 미국 증시도 그나마 잘 버티던 미국 증시도 이제는 다소 좀, 특히 나스닥이 어제까지만 해도 좀 어떤 평상시의 영역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왔습니다. 5일선과 이격이 2.7%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나스닥에서도 2.7%란 값은 이게 좀 쉽게 보기는 어려운 값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플 조금 전에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저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어젯밤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죠.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진다라면 다음번에 반등을 할 때 반등도 제한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젯밤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일단 조금 더, 미국 증시도 좀 이제 좀 단기 언더슈팅의 우려가 생기는 그런 약간 좀 비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함부로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아마존 실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하락이 좀 단기 언더슈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점이 이거예요.
보시면 빅스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빅스의 추세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이 무난하게 높아지면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젯밤 보시면 S&P는 저점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거는 뭔가 좀 어떤 힘의 미묘한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다이버전스를 해소를 할 거냐, 아니면 S&P가 회복을 하면서 이거를 정당화시킬 거냐, 얘가 높아지지 못했던 게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냐, 이제 오늘 밤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게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이버전스란 현상이 등장한 것까지다. 그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일단 뭐 넘겨버리고요. 오늘 밤 이제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이게 마감 보고 나서 이게 다이버전스가 어떤 게 진짜인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P가 진짜인지 빅스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여기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했죠.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하면서 작은 양봉을 만들어냈으나 아직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는 아니다.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잘 빠지고 있는데 전저점의 지지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됐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다들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 전에 지금 보시면 세계 증시는 먼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는 오르다가 이제 물가지표 발표 직전에 여기서 일단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들 어떤 방향 전환의 가능 냄새를 조금씩 좀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하여튼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증시 하방 포지션은 비중 축소하는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정석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겠습니까? 채권은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가 많이 올라서 5%에 도달해갖고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금리 올라간다에 베팅하신 분들도 일부 비중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채권 투자의 근거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느 정도 좀 정석적인 대응은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오늘 밤 물가지표를 앞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아마존 실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가 조금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박스권을 지금 이제 그리고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이 박스권에 약간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지력 구간인데요. 여기서 지금 잘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얘가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하려면은 여기를 붕괴시켜야 되겠죠. 82달러 여기를 붕괴시켜야, 전저점을 붕괴시켜야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혼조한 구간. 근데 일단 박스권 내인데 박스권 내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긴 한다. 이거 봐라. 매수세가 안 보이네. 매수세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네. 이건 수상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좀 하여튼 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형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 열어놔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국제유가를 요즘에 워낙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돼갖고 다른 얘기하다 이거 저도 못 봤는데, 이 보시다시피 천연가스가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이미 하방 경직성 확인했죠. 2, 3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어떤 매수의 근거가 생긴 겁니다. 뭐 이미 뭐 올라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넘어가자. 지난 몇 달 동안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이거 한 방 힘쓰고 여기서 죽는다고요?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한번 시세를 크게 주긴 줄 거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증시 이야기하다 요즘에 워낙 증시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거 집중하다고 요걸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 기술적으로 공부하자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 때나 음봉 나온다고 눌림시 매수가 아니고 양봉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양봉 나오고 나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되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샘플을, 그런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저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거는
이 유로화에도 좀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유로화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스에 큰 타격을 받은 게 뭐 독일이나 유럽 이쪽인데, 그래서 하여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유로화가 약세를 띠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로화 약세가 나온다면 자연적으로 또 달러 강세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스값 강세는 달러 강세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는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 오르다 빠졌습니다. 그 미국 GDP 나오고 나서 미국 경제 튼튼하다, 그러니까 달러 오르는 게 맞다 하고 오르다가 장막판에 되돌리더라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젯밤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저항을 일부 소화했습니다. 저항 소화해서 나 더 올라가겠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혼란했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물론 지금도 혼란한데 여기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도 이 자리를 넘어가냐 마느냐는 나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얘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처럼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아래쪽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걸 못 넘었고 이런 고점을 이렇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이게 달러가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일단 어젯밤 달러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돌파한착 의지를 보여줬고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에서 위쪽까지 도전을 해볼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얘가 위쪽까지 도전 의지가 있다라는 건 아직 이 상승세가 유효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결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아직까지 달러는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밤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혼조한 구간이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 쭉 다 본 것 같아요.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오늘 아침 엄청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한국 증시가 낙폭이 굉장히 셌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이 모양이 됐으니 또 빠지지 않을까 라고 아마 김칫국을 벌컥벌컥 들이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아침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김칫국 많이 드시면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 빠진다,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어떻게 소화가 되나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젯밤에 궁금했거든요. 이미 단기 낙폭과대 빠질 대로 빠져 있는 한국 증시, 이제서야 슬슬 빠지고 있는, 아직 더 빠질 공간이 있었던 나스닥.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지면은 한국 증시, 이미 빠질 대로 빠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존 실적을 재료로 삼아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네. 이렇게 또 게임이 또 흘러갑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빠졌던 한국 증시는 오늘은 또 버티고 있다. 아마존 실적을 핑계로 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둔화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아마 개인 투자자들 심리도 또 그랬다고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풋 대박을 봤잖아요. 어제 풋옵션 대박 나는 걸 보고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오버나잇 하셨던 분들이 어젯밤 미국 증시를 또 밤새 봤을 텐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7%가 빠지니까 아침에 얼마나 설렜겠어요. 오늘 뭐 돈을 얼마나 벌까? 풋옵션 사가지고.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죠? 그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역시나 풋옵션은 오늘 시세를 별로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일단 당장 봐서는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좀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역발상을 이렇게 한 번씩 좀 적용할 때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 GDP 보시면 사실 어젯밤 미국 GDP를 보면은 미국 금리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가 대폭등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좀 안 나타나긴 하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좀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왜 이런 사례 우리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고용지표가 2배가 좋게 나왔다. 2배나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배 좋게 나오면 증시가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날 바닥만 들고 증시가 올라왔잖아요.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역발상 적용하기 딱 좋은 때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이 또 그와 비슷한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증시가,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이미 반응을 굉장히 많이 좀 극단적으로 한 상황이고 심리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투기적이다. 역발상도 충분히 어떤 실전 매매에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타짜의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절반 이상은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건 뭐다? 하방 포지션 들고 오신 분들 정석적인 대응은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방 추격하면은 좀 안 좋겠죠? 이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 증시의 하락 뭐 이런 건 일단은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밤 물가지표에 따라서 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 증시는 근데 이제 슬슬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올라가냐 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쨌든 일단은 증시는 이번에 어쨌든 뭐 수목금 요렇게 어떤 하락 파동을 일단 훌륭하게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이것까지 보여줬고요. 이 정도 연장했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덜 빠지거나 아니면 좀 반등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에 따라서 한 번 더 빠지고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반등을 할 것이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하락이 둔화되거나 뭐 어쨌든 반등을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하락이 일단 뭐 더 이상 일단 거의 뭐 하락은 끝나지 않았냐 이런 하락 파동은 거의 끝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원달러 환율 혼조한 구간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